우리가 잠을 안 자면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뇌의 청소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움직이게 되면요, 뇌에 쌓이는 찌꺼기가 베타아밀로이드입니다. 치매의 가장 기본적인 병리 기전이 바로 베타아밀로이드입니다. 잠을 자면 뇌에 쌓였던 베타아밀로이드가 없어지게 되니 청소된 뇌로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뇌가 씻기는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루틴이 필요합니다. 집에 도착하시면 여러분들의 뇌를 수면 모드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취침 루틴, 꿀잠 루틴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냐면요, 사람이 잠을 안 자면 정말 죽을까요? 사람한테 대상으로 실험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쥐를 갖고 잠을 안 재웠더니 7일을 못 넘겼습니다. 사람한테는 15일 동안 연속으로 잠을 안 잔 세계 기록이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네스북에서는 잠을 안 자는 걸로 기록을 남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잠을 안 자면 여러 가지 혼란을 겪게 되죠. 첫 번째는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잠을 안 자면 집중도 할 수 없고요, 몽롱하고요, 깨어있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들은 다들 하룻밤 못 잤을 때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실험을 해보면 3일 정도 잠을 안 자게 되면요, 사람은 정상적인 뇌파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보다 더 길게 잠을 안 자게 되면 사람은 정신을 차릴 수 없고 자극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게 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심장은 굉장히 빠르게 뛰고 혈당은 많이 오르다 내리락하는 변동성이 커지게 되고요, 우리의 몸을 흥분시키는 교감신경에서 나오는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코티졸은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면 신체 활동을 높게 하고 집중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 심장에 부하가 걸려서 혈압이 상승하고 심근경색을 촉발하고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신체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잠을 못 자면 만성 질환이 악화되고 뇌 기능의 저하가 초래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는 뇌의 청소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움직이게 되면요, 우리 신체나 뇌에는 찌꺼기가 쌓이게 됩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특히 뇌에 쌓이는 찌꺼기가 베타아밀로이드입니다. 이 베타아밀로이드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뇌를 쓰게 되고 신체 활동을 하게 되면 계속 쌓이게 되는 뇌 찌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베타아밀로이드는 우리의 뇌 손상을 초래하는 뇌 독성 물질로 작동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알츠하이머 치매의 가장 기본적인 병리 기전이 바로 유전적인 변이에 의해서 베타아밀로이드가 갑자기 많이 쌓이게 되고 그 결과로 뇌가 퇴행이 빨라지게 되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을 적게 자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 과도하게 쌓이게 되겠죠. 젊은 사람들도 이게 쌓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깨끗한 뇌가 쓰레기통으로 변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쓰레기로 가득 찬 뇌를 가진다면 정상적인 뇌 기능이 어렵고 판단도 어렵고 집중하기도 어렵고 뇌 기능이 떨어지니 신체 질병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잠을 자면, 특히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 뇌에 하수구 시스템이 있습니다.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하죠.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 글림파틱 시스템이 열리면서 뇌에 쌓였던 베타아밀로이드가 정맥으로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뇌에 쌓였던 베타아밀로이드가 없어지게 되니 뇌가 깨끗하고 건강하고 청소된 뇌로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정상으로 만들고 신체를 회복하고 몸을 청소하기 위해서 잠을 충분히 자야 됩니다. 단순히 잠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장난 몸을 고치고 치유하고 정상화시키는 하나의 치유 과정으로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잠을 간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뇌가 씻기는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퇴근하고 집에 가시면 너무나 할 게 많아요. 스마트폰 있죠, TV도 있죠, 여러분들을 밝히고 있는 환한 조명이 있죠, 그리고 세상 뉴스가 핸드폰과 TV를 통해서 속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관심 가지 않아도 될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빛과 정보들은 우리 뇌를 활성화시켜서 잠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의 좋은 숙면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루틴이 필요합니다. 낮에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업무의 능률도 높이시는 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집에 도착하시면 여러분들의 뇌를 수면 모드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6시에 퇴근하시고 내가 11시 정도에 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잠자기 3시간에서 4시간 전에 식사를 끝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7시 전후에 식사를 끝내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음식을 먹으면 위장관에서 소화되고 이것들이 소화가 완료되는데 3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즉 야식을 먹고 자게 되면 나는 식곤증 때문에 피곤해서 잠을 들지 모르지만 위장관은 계속 일을 해야 돼요. 위장관은 일을
하게 되면 머리에서 잠을 조절하는 생체시계도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 깨어있게 됩니다. 그 다음날 생각해 보시면 개운하지 않고 찌뿌둥한 상태로 깨어나는 경험들이 바로 위장관이 쉬지 못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식사는 3시간에서 4시간 전에 끝내십시오. 그리고 나서 잠자기 3시간 전 땀나는 운동 하셔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괜찮아요. 스트레칭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 이마에 그리고 팔에 땀이 흐르는 유산소 운동, 땀나는 운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땀이 나게 되면 체온이 상승하게 돼요. 움직여서 운동해서 올라가는 체온은 3시간에 걸쳐서 떨어지게 됩니다. 체온이 정상적으로 떨어질 때 우리 몸에서는 멜라토닌의 분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운동에서 체온이 상승하게 되면 이게 떨어진 데 3시간이 걸리고 그때 다시 떨어질 때 멜라토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잠들기 전에 특히 늦게 땀이 나는 운동을 하시게 된다면 체온이 3시간 후에 떨어지게 되니 멜라토닌은 3시간 후에 나오게 되니 잠자는 시간이 뒤로 미뤄질 수가 있고 나한테 좋은 잠을 한두 시간 뺏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한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잘 자는 날도 있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운동했는데도 중간에 깨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체온의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저녁 8시부터는 스트레칭 그리고 근력 운동, 근육 키우는 운동을 위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산책도 아주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핸드폰도 보시고요. 영화도 보시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모임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주의할 게 있습니다. 바로 잠자기 1시간 전에 끝내는 겁니다. 11시에 자니까 10시부터는 빛을 좀 어둡게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LED 조명, 핸드폰, 컴퓨터, 태블릿 PC가 있는데요. 자려면 10시부터는 안 봐야 됩니다. 껌껌하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호텔 갔을 때 침대에 누워보면 노란 조명밖에 안 켜질 겁니다. 호텔방에서는요. 바로 그 노란 조명을 켜놓는 거예요. 요즘에는 백열등이 없기 때문에 LED 중에 전구색 LED가 있습니다. 전구색 LED로 스탠드를 한두 개 사셔서 침실과 거실에 10시부터 켜놓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빛온도가 낮은 2800켈빈의 전구색 LED는 블루라이트가 70%가 차단된 빛입니다. 이 정도 빛에서는 책도 읽으시고 여러분들 집안에서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없는 빛의 밝기입니다. 블루라이트가 차단되니 우리의 뇌에서는 멜라토닌이 그때부터 분비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취침 루틴, 꿀잠 루틴을 하는 겁니다. 노란 조명을 켜놓고 1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푸는 활동, 즉 취침 루틴을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하시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냐면요, 가벼운 샤워를 좀 하세요. 약간 미지근한 물로요. 체온을 좀 떨어뜨린다는 느낌으로. 두 번째는 재미없는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아주 재밌는 책을 읽으시면 안 돼요. 뇌가 각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종이책을 읽으셔야 돼요. 태블릿을 읽게 되면 LED 조명이 들어오잖아요. 안 됩니다. 또 하나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이완요법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복식호흡이나 점진적 근육이완법, 가이드 이미지법, 인지 셔플링과 같은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잡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이완요법을 꾸준히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뇌는 스스로 잠을 자게 되고 며칠 하게 되면 그 시간이 되면 졸려서 깊은 잠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완요법은 여러분들이 불안하거나 긴장할 때 낮에 하셔도 좋습니다. 단 5분만 하셔도 마음이 안정되고요. 머리가 혼돈된 것들이 내려오고 명상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하신다면 뇌는 진정되고 잠자는 모드로 확 바뀌고 멜라토닌 분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배로 숨쉬는 복식호흡입니다. 가장 흔하게 여러분들의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이 478 호흡법입니다. 4초 동안에 숨을 들어 마십니다. 입을 살짝 다무시고 코로 숨을 4초 동안에 깊이 들어 마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초 동안에 호흡하지 말고 숨을 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을 살짝 벌리고 8초에 걸쳐서 숨을 서서히 내보내는 거예요. 마음이 급하시면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후 내쉬니까요. 4초도 유지 못하고 8초도 유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호흡법의 가장 중요한 거는 4초 동안에 숨을 분산해서 서서히 들어 마시고요. 8초 동안에 숨을 분산해서 서서히 내쉬는 겁니다. 이렇게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멈추고 내쉬게 되면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깊이 들어 마시면 산소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게 되거든요. 산소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 몸은 이완되게 됩니다. 숨이 부족하면 우리는 답답하잖아요. 불안해져요. 그래서 숨을 깊이 들어 마시면 산소 농도를 아주 높인 효과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숨을 깊이 들어 마시게 되면 흉곽과 복부를 가로막고 있는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횡격막이 내려가기 때문에 배가 불룩해진다고 해서 이것을 복식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숨 쉬는 거는 이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횡격막이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일부러 자극시키는 겁니다. 횡격막에 우리 몸을 이완시키는 미주신경, 즉 부교감신경이 연결돼 있어요.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뇌로 전달돼서 뇌에 복잡하고 흥분시키는 교감신경을 억제하고 뇌를 진정시키는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뇌가 저절로 이완되게 됩니다. 따라서 잠들 때 너무 걱정이 많거나 다음날 일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을 때 478 호흡법 아주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점진
점진적 근육이완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의 신체를 발끝이나 머리끝으로 특히 관절을 5초나 10초에 거쳐서 힘을 강하게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5초에서 10초 같은 시간 동안에 힘을 쭉 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먹을 5초 동안에 세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머릿속에는 얘 주먹만 생각하십시오. 눈을 감고요. 그 다음에 5초가 지나면 다시 5초 동안에 힘을 완전히 푸세요. 2단계가 지나가게 되면 복식 호흡을 연결해서 해보십시오. 주먹을 쥘 때 숨을 깊이 들어 마시는 거예요. 내쉴 때는 숨을 깊이 내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복식 호흡과 점진적 근육이완법이 연결돼서 긴장이 내려가게 됩니다. 주먹을 했으면 그 다음에 팔목, 팔꿈치, 어깨, 반대편, 얼굴도 할 수 있어요. 몸에 있는 모든 관절과 근육을 돌아가면서 쭉 하십시오. 이럴 때 머리는 그 관절만 생각하셔야 되고 복식 호흡을 같이 하게 되면 긴장이 정말 풀어지고 관절의 이완과 스트레칭하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가이드 이미지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행도 많이 다녀오셨고요. 여러 가지 영상에서 아주 아름다운 지상낙원, 파라다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어릴 때 가봤던 아주 좋았던 기억들이 있는 공간들 다 기억 속에 있을 겁니다. 머릿속에 자꾸 잡생각이 떠오르고 이상한 생각 때문에 꼬리꼬리 물게 되면 누워서 그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아름다운 공간 아니면 내년 여름에 휴가 갈 공간을 머릿속으로 상상하십시오. 상상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머릿속은 파도를 그리고 섬을 기억하고 그걸 생각하시고요. 귀로는 그 장소에서 들리는 소리를 느껴보십시오. 갈매기 소리도 들을 수 있고요. 파도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도 상상으로 들어보십시오. 코로는 거기서 나오는 냄새를 느껴보십시오. 바다 내음도 느낄 거고요. 꽃의 향기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피부에는 그곳에서 바람이 내 피부를 닿는 느낌, 파도가 철썩거리는 느낌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머릿속에 그걸 상상하시게 되면 긴장이 풀어져서 아주 쉽게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첫 번째는 우리의 신체 회복을 도와주는 성장 호르몬이 잠들고 3시간 안에 깊은 잠 동안에 분비가 됩니다. 성장 호르몬은 아이 때만 나타나서 키가 크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성인들에서도 분비가 됩니다. 이 성장 호르몬은 우리의 신체 회복, 즉 근육의 회복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요. 정상화시키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뇌에서 아까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제거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면역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처해서 싸우는 역할을 하게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신체가 일을 함으로써 생기는 염증 물질, 산화 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몸에는요. 이 염증 물질과 산화 물질이 신경세포를 손상을 시키게 됩니다. 즉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고요. 노화가 진행되고요. 세포가 손상됩니다. 그런데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 면역세포가 활성화돼서 몸속에 떠돌아다니는 염증 물질과 산화 물질을 다 제거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뇌에서는 베타아밀로이드가 빠져나가는 글림파틱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우리의 신체에서는 면역세포가 활성화돼서 우리 몸을 녹슬고 망가뜨리는 염증 물질과 산화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낮에 일하면서 손상된 세포가 회복되고 재생되고 치유되고 뇌가 정상화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선천적으로 잠을 적게만 자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잠을 적게 자면서 생기는 신체 질병이 전혀 안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숏슬리퍼라고 얘기합니다. 하루에 6시간만 자도요. 낮에 전혀 피곤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럴 때 전제가 있습니다. 커피도 안 마셔야 되고요. 긴장도 없어야 되고 어릴 때부터 이 상태가 지속적으로 평생 유지되는 사람입니다. 전체 인구의 약 1%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적게 자도 사는데 문제없어 하지만 이런 것은 수면 부족에 몸이 적응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또 마시고요. 또 낮에 피곤하면 잠깐 졸고 저녁에도 자다 깨다 반복하면서 적응하고 사는 거죠. 지금 당장은 못 느끼겠지만 5년 후, 10년 후 더 나가서 40대, 50대가 됐을 때 혈압이 찾아오고 당뇨가 찾아오고 암의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점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ASMR은 자율 쾌감 반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다 경험했던 거예요. 어떤 화면을 딱 봤는데 전율이 느껴진 적 있지 않나요?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몸이 찌릿한 느낌들을 들은 적 있어요. 이것들을 바로 자율 쾌감 반응이라고 합니다. 어떤 소리나 어떤 자극에 대해서 몸이 쾌감을 느끼는 반응을 ASMR이라고 합니다. 백색 소음, 파도 소리, 모닥불 소리 같은 건 사실 ASMR은 아니죠. 그거를 듣는다고 여러분들이 전율을 느끼지 않잖아요. 음악은 운율이 있잖아요. 이 백색 소음은 운율이 없이 아주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냉장고 소리도 백색 소음이고요. 에어컨 소리도 백색 소음입니다. 모닥불 소리, 파도 소리, 시냇물 흐르는 소리, 그리고 바람이 흩날리는 소리 같은 것도 백색 소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운율이 없잖아요. 이러한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의 뇌는 그 소리에 동기화가 돼서 긴장이 풀어지고 이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중에 나오는 앱이나 또 영상에서 나오는 ASMR 또는 백색 소음은 잠을 드는데 그리고 긴장을 푸는데 잡생각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해보면 절반은 도움이 되고 절반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일부 예민한 사람들은 이 소리에 또 몰입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너무 자극적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자기가 불안이 강하니 이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반반 있습니다. 따라서 몇 번 들어보시고 마음의 평정심을 느끼고 긴장이 풀어진다면 도움이 되는 분이고, 들었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면 더 이상 시도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소리를 뭘로 들으시나요? 핸드폰으로 들으시잖아요. 핸드폰을 조작하다 보면 블루라이트 빛에 노출되게 됩니다. 블루라이트에 5분만 쬐도 잠자는 생체 시계는 30분 늦춰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걸 조작하느라고 빛에 의해서 멜라토닌 분비가 차단되고 그것을 또 생각함으로써 잠자는 게 늦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타이머를 설정하시고요.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에 틀어놓고 한두 시간 안에 자동으로 꺼지도록 만드시게 설정해 놓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핸드폰 없이 소리가 나오는 전자기기를 활용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